일터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민거리, 풀리지 않는 갖가지 궁금증을 모두 듣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벌써 마지막 사연이네요.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직 근로자 5년차 장근로 대리입니다. 지난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아무렇게나 방치된 건설 자재에 부딪혀 저와 제 동료 셋이 모두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직 근로자는 몸이 재산인데 현장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자재에 다친 게 처음이 아니라 정말 억울합니다. 현장에서 몇 번이나 방치된 자재 관리를 요청했는데도 관리자들은 알겠다고 건성으로 답하거나 부주의한 제 탓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쳐도 대표님은커녕 현장 소장님조차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있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주변에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데 어떤 법으로 누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다치셨지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못 들으셨다니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장근로님의 궁금증처럼 어떤 법으로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학습을 떠나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보건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감독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관리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경영 책임자가 사업의 대표자로서 경영하는 모든 사업의 안전보건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개별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락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설치하는 안전조치라든지 5kg 이상 중량물에 대해 안내 표시를 하거나 손잡이를 부착하는 등의 보건 조치를 하는 것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경영 책임자가 기업 전체에 대해 경영상 결정권자로서 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개별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여러 기관을 통해 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두 법을 통해 함께 작동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내용은 아니지만 중대산업재해와 보호대상 적용 범위 재해 정의에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를 6가지 항목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자연인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의무주체입니다. 법인의 경우 의무주체가 처벌되는 경우 양벌 규정으로 함께 처벌합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개인이나 법인인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시 행위자로서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사업의 대표자나 현장 소장, 공장장 등을 처벌하면서 법인 사업주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하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인 종사자, 즉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를 보호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 근로자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시행령 제67조에 해당하는 14개 직종만 해당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노무 제공자는 이와 같은 업종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용 범위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전체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해야 합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법의 일부 조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해에 대한 정의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인 경우 재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인 경우 재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 내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기업 전체에 대한 경영상 결정권자로서 해야 하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안전, 보건 관련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있습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개별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여러 기관을 통해 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내용으로 하며 안전보건규칙에 보다 상세히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벌 수준을 비교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가가 가능합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부상이나 질병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령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법인의 경우 양벌 규정으로 처벌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 일하는 사람의 생명, 건강 보호는 기본적인 경영자의 의무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기업에게 법령이 정한 기준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자 지향점입니다. 즉, 경영 책임자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자세히 학습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만나본 장근로님의 사연 속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인 경우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인 경우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달해주신 장근로님의 사연은 경영 책임자 등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처벌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고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길 바라며 장근로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